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보고 투자했더니 폭망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법인 투자 하시는 분들, 고려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지역별로 전세 상황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도움되시라고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지난 6기 투자지역 분석반을 사실 1월에 오픈하려고 했다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는 와중에 대선에 임박해서 조금 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달 미뤘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공지를 다시 올리고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실물 자산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만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솔직히 저도 주식도 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조금 제가 워낙 보수주의다 보니까 비트코인까지는 아직 진입을 못했고, 주식을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이랑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이렇게 세 개로 실물 자산을 가지고 수입 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제 실물 자산들이 오르잖아요. 실물 가격들이. 그러면 그 실물 자산이 오를 때 같이 오를 만한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 월급만 안 오르고 나머지는 다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를 때 내가 그걸 갖고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같이 올라서 내가 그거를 해지할 수 있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오는 시기에 내가 실물자산이 1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수도권 비규제 지역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가 적은 지역인데 일시적 풍속효과 상승 지역일지 앞으로 계속 인구 유입할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비규제 지역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적은 지역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구 너무 적은 지역은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금은 핵심 지역이나 더 좋은 지역 위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인구 적은 지역은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 소도시도 투자 지역으로 살펴보시는지, 지방 투자 볼 때 인구 30만 미만 소도시 지역은 안 본다, 이런 지방 투자 기준이 있으실까요? 제가 옛날에는 지방 투자할 때 50만 밑에는 보지 마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 지역이 워낙 넓게 펼쳐져 있어서 20에서 30만까지는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20만에서 30 사이랄지라도 호재가 있고 그 지역이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일자리 탄탄한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일자리가 좋아져서 이제 배드타운이 아니고 일자리 많은 도시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도시라고 한다면 보라고 하죠. 그래서 인구수만으로 이 지역을 봐라 마라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 인구수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땐 최소 20에서 30만 이상만 봐라. 그렇지만 20에서 30만의 도시를 볼 때라도 호재랑 가치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지역 안에서만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 보실 때 이제는 좀 불확실성에 대비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그리님, 이번 달에 법인으로 여러 채 매입해서 전세 세팅 중인데 지역에 따라 부동산 사장님이 법인 전세에 대한 자신감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사장님마다 지역마다 법인 전세 빼는 거에 힘들어 하시긴 해요. 천안은 법인 전세 빼기 어렵다고 하시고, 충주는 법인 사장님이 열심히 알아봐 주시고 계시고, 지역마다 법인 전세 온도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법인이 많이 기존에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고, 혹시나 어떤 사건이 있었던 지역들은 한번 크게 데이면 사람들이 좀 싫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이 유독 많이 들어갔었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2019년부터 해서 2020년 초반에. 그러면 그때 한번 뒤었던 지역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법인 전세가 많이 들어간 단지들이 지역마다 몇몇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도 좀 약간 되게 전세 빼기 본인이 이제 맞추기 힘드니까, 책임질 수 없으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아닌 지역,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이제 거부감이 크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 사장님들도
괜찮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법인 전세 온도가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지역마다 상황이 틀리니까. 법인이 얼마나 들어갔었냐, 그리고 그 전에 상황이 이제 어떤 그 법인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었냐. 특히나 뭐 원주 같은 경우 호순전 법인 사건이라던가 천안 같은 경우도 300채 가지고 있던 법인이 그냥 나몰라라고 튄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그랬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멀린 후랭이 TV 보고 원주 청주 몰빵하신 분들은 물린 걸까요? 아이고, 언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후랭이 TV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보고 투자하면 위험하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원주 청주가 그 지역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근데 원주 청주 안에서도 투자 전략을 가지고 그 투자 전략에 맞는 지역과 단지를 선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지 괜찮은 거지, 그 지역이 좋다고 해서 그 지역의 모든 단지랑 모든 물건이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나가서 어떤 지역을 설명을 해서 이 지역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지역 괜찮으니까 이거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 좋은 지역이에요. 청주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원주 청주에서 좋은 지역과 단지는 모든 지역과 모든 단지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 안에서도 더 좋은 애, 덜 좋은 애, 조금 안 좋은 애, 괜찮은 애가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 얘는 괜찮고 얘는 안 괜찮고 이게 나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지역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계하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에서는 그걸 가볍게 터치를 해드리는 거고, 이제 강의에서는 그걸 무게감 있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식으로 자세하게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똑같은 지역, 똑같은 단지를 투자해도요, 똑같은 시기에 사람마다 수익률이 다 달라요.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수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강의나 본인의 경험이나 공부를 통해서 메꾸셔야지 이게 수익으로 오는 거지, 모든 투자자가 같은 지역 같은 단지를 했다고 해서 결과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